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집합건물법이 나옵니다. 자, 1번은 이제 판례와 다른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어보세요.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전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이 있다. 그럼 어디까지 승계하는 건데, 먼저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은 승계하는 거죠. 네, 연체료는 연체한 그 인간한테 받아야 돼요. 이건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디귿은 틀렸고, 다음 리을,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반드시 집합건물 대장 등록이나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죠. 즉, 이렇게 건축법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건축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해서 공사에 착공하죠. 착공하고 허가 신청한 대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대장 후 등기죠. 선대장 후 등기인데, 예전에는 여기까지 와야 구분서 인정했거든요. 이제 판례가 변경됐죠. 이제 허가 신청할 때 앞으로 생기는 건물을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객관적으로 의사가 표시되면, 이때 구분 행위, 구분 의사 인정할 수 있고, 허가 신청한 대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오늘도 지금 몇 번 해보죠?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죠? 등기 없이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야지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야지 외웠어요. 이게 지금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구분 소유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집합 건물의 이게 공용 부분 지분. 두 개가 집합 건물법이에요. 공용 부분 지분도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 미음 정렬 정답.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실측할 수 없죠. 그 다음 비읍. 비읍이 판례가 이번에 바뀌었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공용 부분을 구분 소유자 1인, 소유자 1인이 아무 권한 없이 혼자 배타적 점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도와 계단이라면 복도 계단은 어차피 타이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가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임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과거 판례인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이제 손해가 생긴다. 따라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이 사람은 부당이득판을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본 사건은 여기서 골프 연습장 하는데 건물 현관 복도 로비 있죠? 복도 로비를 골프 연습장 퍼팅기를 설치하고 여기서 막 사용해요.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여기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판을 해야 됩니다. 문제로 옵니다.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 1층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자신의 영업장, 이제 골프 연습장, 내부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인정 이제 된다는 거죠.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법 가겠습니다. 이제 가등기 담보 틀린 겁니다. 이거 두 개 묶어보세요. 자,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합니다. 이제 청산이 끝나면 그때 채권자가 사용하는 거죠. 자, 기억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담보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 사용 수익권자는 양도 담보권 설정자죠. 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자가 일반적 사용합니다. 근데 니은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 목적이나 과실 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청산 절차와 종료와 함께 이제 채권자 이거죠. 그 전에는 채무자에서 이제 채권자가 옵니다. 지금 이 가등기 담보법은 오직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돼요. 그래서 공사 잔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도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가등기 주대 목적이 매매대금 그럼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소비대차 채권만. 근데 미음과 비교합니다. 미음은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를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는 그 후자죠. 후자 채무가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에 남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이것만 남았죠. 그럼 적용 이제 된다. 적용 소비대차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라 2번 기업과 미음이 틀렸죠. 2번이 정답입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등기 담보법 옳은 겁니까? 1번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거쳐야 합니다. 근데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경로하면 그 등기 무효이다죠. 무효이다. 니은과 비교합니다. 니은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에 의한 청산 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후 가등기 권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청산 절차를 이제 마쳤죠.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제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채권자죠. 채권자가 주관적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돈 갚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은 일단 있습니다. 자, 리을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장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뭐든지 묵시적 가능하죠. 묵시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옳은 거라 1번 니은만 정답이죠. 다음 이제 부동산 실명법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 넘기기로 약정하는 거죠. 명의시타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 이거 원칙 타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고 형사처벌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종중이 종중 외의자기하거나 이건 법률상 배우자죠.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종교단체에서는 언제나가 아니죠. 탈법이나 탈세 목적 없다면 그때 예외적 유효가 되고 처벌되지 않는 거죠.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으면 원칙 타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때 예외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이자 관련 해볼게요.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합니다. 을에게 이전 등기하면 원칙 타 무효죠. 왜 무효죠? 이런 말 없죠. 종중 배우자 이런 말 없죠. 그 원칙 타 무효입니다. 그럼 얘가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되는데 그럼 소유자는 갑이죠. 갑인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팝니다. 팔고 등기하면 이 부동산 실명법에 엄청난 특징이 있죠. 수탁자 무효이더라도 수탁자와 거래한 3자는 악의도 보호됩니다. 악의여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특징이 있다.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사람 영이여도 배액이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효인 경우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인데 이번엔 두 가지가 유효래요. 그럼 어떨 때 유효죠? 저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죠. 종중이 맡겼거나
법률상 배우자 그런 겁니다. 밑에 대법원이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대내적은 자기들끼리는 신탁자 간만 소유자죠. 신탁자 소유자인데 이 등기 유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신탁자, 제3자에게 수탁자입니다. 유효일 때예요. 이걸 이쪽으로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예요. 둘이 있을 때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 유효일 때 대내적, 대외적 나눈 거죠. 그럼 지금 갑과 을은 갑이 소유자죠. 이걸 병에게 팔아보세요.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보호되죠. 왜 보호되죠? 이 특칙이 아니죠. 여기 납사람 무효이지만 엄청난 특칙에 따라서 악의도 보호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을이 소유자죠. 제3자한테 100이니까 100은 100으로 당연히 취득하는 거지. 이처럼 특칙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을 등기를 정의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등기하면 이거 말소해야겠죠. 누구 말 수 있죠? 을만 할 수 있어요. 을만. 갑은 직접 못하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걸 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한다. 그럼 불법 점유하면 쫓아내야겠죠. 누가 쫓아내야 돼요? 을만 물권적 초용권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직접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정무에게는 을만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 아닙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제 1번으로 오세요. 기억은 자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103조 아닌 거 외웠죠? 103조 아닌 게 강강어 신조 기억납니까? 강강어 신조 기억나죠? 강박, 강제입행,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명의신탁, 조세포탈. 명의신탁 103조 아니죠? 따라서 불법은 임금이 아니다. 기억, 무효의 명의 신. 그러면 불법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죠. 틀렸습니다. 103조 아니다. 니은,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탁 허용되지 않죠. 법률로만 허용된다. 디귿, 명의탁 약정이 원칙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 수탁자, 명의탁 해지를 못하죠. 해지는 유효일 때만 나오죠. 무효니까 할 수 없다. 리을, 갑종정이 자신 토지를 적법하게 종중의뢰에게, 종원의뢰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여기죠? 여기 유효인 경우 이게 유. 그 다음 제3자한테는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 을, 얘가 소유자.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 갑은 소유권에서 직접이 틀렸죠. 을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양자간이었고 이제 3자간도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야 되죠. 이제 3자간입니다. 이제 3자간은 먼저 등기 명의신탁이 있죠. 얘랑 비교할 게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제목을 잘 보시면 여긴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겁니다.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는데 여기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럼 이쪽은 보세요. 병소유 부동산 있는데 갑이 매매합니다. 근데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뒀죠. 그래서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가 되죠. 갑이 돈 주면서 병한테 부탁했죠. 등기만 을 앞으로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등기가 을 앞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다 무효? 원칙 다 무효? 아까 종중 배우자 그러면 어렵죠. 원칙 다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죠? 등기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 그럼 이 무효등기 말소청구는 멸치지, 멸치. 무효등기 말소청구는 물권료 청구권이라 병이 물권자니까 병이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은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돈 다 받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는 을이 안 넘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이 말소합니다.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죠? 물권자 아니니까. 이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물권자가 말소하니까 멸치, 물청. 물권자를 대위 말소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할 수 없다. 근데 말소되기 전에 우리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의도 보호되는 거죠. 선악 보호되죠? 왜냐하면 수탁자 등기 0 무효이더라도 아까 엄청난 특칙에서 수탁자 거래한 3자는 악의도 보호되죠. 그 특칙에 따라서 영입, 폐액 여러 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문제 2번을 보세요. 자, 갑은 병토지를 갑이 매수했죠. 매수한 뒤 친구 을과의 명의태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등기를 하였죠. 그럼 이 그림이죠. 모든 걸 갑이 다 했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그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틀린 겁니까? 1번 병이 소유자 맞죠? 2번 매매는 유효. 그래서 병은 갑의 이전된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효니까. 3번 을이 정에게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정은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했고 4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죠? 이렇게 대위하라죠. 대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직접 못한다 그랬죠? 답이 4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계약매입탁입니다. 계약매신탁.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사고 싶지만 해외 출장 가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출장 가니까. 그래서 을과 명의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돈까지 다 줍니다. 매수 자금까지 다 제공했다. 그럼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가 되는데 그럼 매매는 을에게 다 맡겼죠? 돈 누가 줘요? 돈 받았잖아요. 돈도 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도 을에게 오겠죠. 등기도 을에게 옵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은 하지 말한 짓 했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종중 배우자 아니니까 약정은 무효. 근데 보세요. 병은 일반적으로 둘 간의 관계를 모르겠죠. 모릅니다. 왜 그래요?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동 다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병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갑도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이 소유자니까. 근데 을이 소유자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죠. 을은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이 준 돈에서 갑은 내가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부동산 자체는 청구 못합니다. 부동산 을 거니까. 그럼 이거 달라고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갑은 받을 수 있죠. 이거 달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유치권 X 뭐라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기억나시죠? 보건복지부 매신. 이 신이 계약 매입신탁. 그 다음 매매대금 유치권 X. 그 다음 계약 매입신탁 유치권 X 설계. 여기서 이제 정에게 팔아보세요.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합니까? 앞사람이 소유자 100이니까 100은 100으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취득합니다. 이 청과 달라요. 이 청은 앞사람 무효 0이더라도
특치기를 아기도 보내잖아요. 그럼 만약에 병이 두 살의 관계를 알고 있다. 아기라면 보호할 사람 없으니까 병이 한 행동, 이거 무효, 이것도 무효가 돼요. 병을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무효이더라도 정한테 팔잖아요. 이제 여기처럼 0이 100으로 특치 바뀌어. 이렇게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뀐다. 어찌됐든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보세요. 항상 우리 시험은,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항상 병, 갑, 을이에요. 등장인물이 갑이 나와서 을을 꼬셔놓고 매매하겠죠. 등장인물 순서. 항상 갑, 을, 병입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꼭 갑, 을, 병을 바꿔요. 이것을.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꼭 갑, 을, 병을 바꿉니다. 근데 갑, 을, 병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무조건 정유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갑, 을, 병을 어떻게 바꾸든 제3자 무조건 정유효예요. 그리고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구별 못해도 정 무조건 유효 맞아요. 정 무조건 유효입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제 3번은 2014년 X부동 최대가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하였고 수탁자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병으로부터 을이 매수해서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모든 걸 다 해서 계약 명의신탁. 옳은 건데 약정은 무효죠. 등기는 유효죠. 말이 바뀌었네요. 3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죠. 유효. 등기 말수 구할 수 없다. 유효니까.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익 반환으로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약 이틀간 약 한 13시간 됩니까? 이 객관식 판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요약집에서 확인한 판례를 객관식 문제화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정확히 숙지한 기회를 가졌고, 마지막에 이걸로 정리하면 최소 8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8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집으로 잘 정리해서 민법 고득점을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